웹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수업자를 방금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렉처 노트에서 안 하고 저 맨 밑에 제가 그 오늘 과제로 낸 게 있는데 11번 에스티메이션 필터링 요거를 가지고 과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요 과제 설명하고 그리고 과제 요것만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세요,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그 7번 여기서 베이지언 인퍼런스 하고 그때 관련했던 숙제가 여기 모바일 그 핸드폰 위치 추적하는 이제 그런 예제를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한 번 시그널 수집한 거, 한 번 계측한 거 가지고 뭔가 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내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살펴보는 거는 이제 그거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한데 그 계속해서 신호들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뭐 샘플링 주기마다 내 센서에서 계측 신호가 들어올 때 걔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뭐냐면 일단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그림 저희가 첫 번째 셀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리고 보면 첫 번째 그림이 그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웹페이지에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방금 여기 올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공중에 지금 복잡하니까 1차원만 놓고 볼 건데 땅 위에 땅이라고 합시다. 땅이 아니고 공중에 드론이 하나가 이렇게 떠 있는데 드론이 이렇게 떠 있는데 얘가 바람이 막 랜덤하게 지금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위치 제어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떠 있기만 하는. 아니면 그냥 얼음판 위에 썰매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막 태풍이 랜덤하게 막 불어서 일루도 불었다 저기도 불었다 해서 얘가 그냥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도 했다가 뭐 다시 이쪽으로 오기도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여기 이제 기준점 0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위치 좌표를 P라고 하고 그러면 얘가 계속 쭉 이렇게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흔들흔들 할 겁니다. 이쪽 시간축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면 시간축에다 이렇게 그려서 보면 그러겠죠. 바람이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쓱 흘러갈 것이고 다시 또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 위치를 계속 이제 기록을 하는데 GPS 이 안에 GPS가 들어가지고 위치를 계속 기록을 할 거예요. 대체 몇 번이었는지는 이따가 이제 코드 보면 나오겠죠. 기록을 계속 GPS 값을 계속 읽는데 GPS가 정확한 위치를 주지를 못하고 항상 이제 어떤 모든 센서는 이제 오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차가 섞인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런 이제 녹색 길을 따라서 쭉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매 샘플마다 매 시간 샘플링 시간마다 이제 이쪽이 시간이에요. 이쪽이 이제 위치고 매 샘플링 시간마다 이제 센서가 정확하다고 하면 이제 이런 값들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GPS가 정확하다고 하면 이런 값을 줘야 되는데 내 GPS는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에러를 가진 뭐 이런 시그널들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1차원 산에서 한 방향으로만 그냥 랜덤 내가 모르고 있는 바람에 의해서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드론이 기동을 하고 있든지 어쨌든 나는 모르게 어떻게 흔들흔들 하고 있고 나는 위치를 계속해서 계측을 하는데 위치가 계속 이제 참값을 계측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노이즈가 낀 위치만 계속 계측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그러니까 위치 정보, 노이즈가 낀 위치 정보만 계속 가지고서 진짜 위치가 어디인지를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핸드폰 안테나 2개 뜬 거 보고서 얘가 있을 위치 찾은 것처럼 이 드론이 진짜로 있을 위치는 어디인지 내가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다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봤을 때 얘가 지금 노이즈 센서 노이즈 때문에 여기 껴있지만 실제는 어디 있겠구나 이렇게 맞추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왜냐하면 지금 드론도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드론이 안 움직인다 아니면 드론의 움직임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하면 이 노이즈, 이 센서 값이 이제 계측된 값이 순수하게 센서 노이즈에서 왔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처리를 좀 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문제는 노이즈가 이게 계측 값에 노이즈, 센서 노이즈에 의한 영향도 들어와 있고 그 안에 드론에 랜덤하게 불었던 바람의 영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요소가 내 그 센서 신호 안에 2개가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얼만큼이 센서 때문이고 얼만큼이 이제 랜덤하게 얘가 바람에 얼만큼 실제로 실제로 드리프트에 의한 영향을 이제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이제 좀 통계적으로만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 첫 번째 셀을 실행시키면 나오는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위치고 시간에 따른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면 50초 동안 제가 이거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만든 궤적인데 50초 동안 1000포인트 그러니까 1초에 20번씩 센서 계측을 한 거예요. 뭐 계측도 계측이고 뭐 적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1초에 50번씩 이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서 드론이 움직이고 랜덤한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나는 센서 값을 또 1초 매 시간마다 1초에 50번씩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0에서 출발해서 쭉 흘렀다가 뭐 좀 가만히 유지하는 것 같다가 아래로 한 20m 쭉 아래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이제 수평 방향인데 뭐 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20까지 흘렀다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서 한 17m 정도에 이제 50초에는 도달을 했다 하는 데이터고 이 파란색 실선 있죠. 이게 실제로 드론이 움직인 길이에요. 실제 길이고 근데 내가 위치를 계측을 했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거는 이런 지저분한 노란색 데이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거꾸로 얘기해서 이 노란색 데이터를 가지고 파란색 실제 움직인 길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위치를 아는 것이고 이게 합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위치를 아는 거지만 실제에서는 뭐 드론을 띄워놓고 위치를 계속 받으면 실제 위치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실제 위치를 추정할 뿐인 거지. 그리고 이거랑 연관된 데이터로 같이 있는 데이터로 두 번째 로에 있는 게 이제 속도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한 5초, 6초까지는 약간 0보다 약간 커졌다가 0이었다가 그 근처에 있다가 한 10초, 한 6, 7초부터 한 25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작용하죠. 그러니까 위치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렇게 쭉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람이 이쪽 얘를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미는 방향으로 바람이 꽤 오랫동안 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바람이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셀에 있는 게 실제로 거기에 불었던 바람인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의해서 드론이 떠다녔고 그리고 내가 계측을 이렇게 노란색과 같은 위치 계측을 했는데 그 위치 계측에는 실제 값에다가 이런 노이즈, 네 번째 셀에 있는 센서 노이즈가 추가돼서 나한테 계측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들, 실제로 불었던 바람, 실제로 내 센서에 들어있는 노이즈인 거고 근데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죠. 드론을 띄워놓고 난 읽으면 드론의 위치만
그 노이즈 낀 GPS 위치만 있지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내 센서 노이즈가 어떤 값이 이 샘플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이 노란색 신호밖에 없는 거예요. 노란색 지글지글지글 거리는 신호. 그걸 가지고 이 위치와 속도를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을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어떤 선형 시스템에 지금 그러니까 내 드론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를 그 역학을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들어가서 뭐가 흘러다녔고 내 센서가 어떻게 계측이 됐고 이런 관계를 이런 이제 디스크리트한 이제 선형 시스템 역학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아랫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목적은 이제 일반적인 동역학 기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W는 T는 이제 매 샘플 시간인 거고 W는 불었던 바람 난 모르는 거죠. 그리고 N은 내 센서에 껴있는 노이즈 난 모르는 거죠. 둘 다. 그리고 X는 2개짜리 벡터인데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있는 벡터. 밑에 여기 있죠. P가 위치고 V가 그래서 속도고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상태 벡터라고 부르고요. 상태 벡터가 다음 상태 벡터가 이제 지금 상태 벡터가 지금 들어오는 노이즈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이 돼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동역학 시스템을 기술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볼 수가 있는데 신호 시스템 같은 데서 공부를 하셨죠? 이런 거. 얘를 우리가 지금 이 드론이 떠다니는 바람에서 떠다니는 역학을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이 지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기 드론이 이렇게 떠 있고 이쪽 방향이 이제 위치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여기 기준점을 이렇게 잡죠. 여기가 이제 위치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건 F는 MA 그 이제 가장 유명한 그 그 방정식 있잖아요. 걔를 이제 그냥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바람이 이제 랜덤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란다. 그 움직임에 의해서 속도에 비례하는 공기 저항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MV다. 이게 MA고요. 이게 F랑 같다고 치면 W 빼기 BV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결국에 여기 적혀 있는 M이 1이고 B가 1이라고 하면 V 닷은 W 빼기 V 이렇게 B가 아니구나. 여기에서는 이제 감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감마 V 이렇게 그리고 위치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드론이 이제 흘러다니는 얘를 지배하는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그 동역학 공부한 수업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봤던 거랑 같은 거죠. 이게 양쪽 P하고 V가 상태 벡터고 상태 변수의 시간 변화율을 상태 변수와 입력의 조합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죠. 첫 줄 같으면 내 상태 V가 W에 의해서 어떻게 적분이 되는지 이제 얘를 계속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쭉 적분을 해보면 이제 지금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얘를 보면 이게 보면 V 닷은 VT 더하기 1에서 VT를 뺀 다음에 델타 T로 나누면 이제 V 닷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게
WT 빼기 감마 VT. 그래서 이걸 쭉 넘겨보면 VT 더하기 1은 VT 감마 델타 T V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상태 변수의 다음 값은 현재 상태 변수들과 현재 입력의 조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 P에 대해서도 같이 적분을 하면 VT 더하기 1은 지금 제가 방금 쓴 거고 P 더하기 1도 이제 같이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현재 상태 PT하고 만 표시를 하면 좋은데 현재 상태 이제 마지막 요 가운데 있는 수식의 맨 마지막 줄을 지금 보고 그러면 P의 다음 상태는 현재 상태 더하기 두 번째 항은 현재 상태 V 현재 속도에다가 어떤 숫자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입력 W에다 어떤 숫자가 곱해지고 그래서 얘를 그 P하고 V를 상태 변수 X라고 잡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런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 매트릭스는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이따가 한번 쭉 하나씩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수식들을 밑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선형 시스템의 그 디스크리트한 동력학 형태로 지금 우리 드론이 떠다니는 애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원래 하려던 문제 있잖아요. 지금 노이즈 낀 시그널에서 위치를 찾아내고 실제 속에 숨어 있는 걸 정보를 뽑아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필터링 한다고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반적인 동력학 시스템 프레임워크 안에서 기술이 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를 일반적인 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출발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이 ABC 매트릭스 3개 주면 그거는 그냥 C는 뭐예요? C는 보면 0, 1, 0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를 그냥 뽑아낸 거잖아요. 내 Y가 이제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Y가 이제 계측치인데요. X는 상태 변수고 상태 변수는 이제 위치와 속도 매 순간의 위치와 속도인 거고 YT는 이제 상태 변수인데 걔는 보면은 이게 YT는 C, XT 더하기 노이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C가 뭐였냐면 1, 0이고 XT는 뭐였냐면 포지션하고 속도였고 더하기 노이즈. 그러니까 위치에다가 노이즈 껴서 그냥 내가 계측했다. 그러니까 요 Y는 뭐냐면 내가 계측한 신호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맞죠? 우리 문제는 위치에 노이즈 낀 시그널이 더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요 첫 줄만 볼까요? 첫 줄만 뭐 굳이 써보자면 PT 더하기 1하고 VT 더하기 1 얘가 이제 XT 더하기 1이고 얘를 어떤 A 매트릭스 곱하기 ET 현재 상태 벡터 더하기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WT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이제 A이고 얘가 이제 B인 거예요. 저 위에 쓴 걸 가져와 보면 첫째 줄 같은 경우는 둘째 줄 같은 경우는 VT 더하기 1이 PT는 영향이 없고 VT는 1 마이너스 감마 델타 T가 있고 여기 델타 T. 첫 줄은 뭐 뭔가 있겠죠. 만들면. 그러면 둘째 줄 이렇게 두 개가 여기 기술되어 있는 이제 여기 A하고 B에 기술되어 있는 거랑 이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A, B 매트릭스는 이 드론의 움직임을 기술하고 있는 숫자들이고 그리고 C는 그 상태 변수 중에 뭘 내가 계측을 했는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바람 W 하고 노이즈 N 그러니까 센서 노이즈 N이 평균 0이고
가우시안 분포, 표준 편차 1을 가지는 그냥 그 뭐죠? 정규 분포 노이즈가 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뭐 크다든지 하나가 0에 가깝다든지 하면 좀 더 쉬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바람도 비슷한 크기로 들어가 있고 센서 노이즈도 비슷한 크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고 지금 50초 동안 0.05초 간격으로 21초에 20번 그리고 감마 0.05는 아까 감마가 뭐였냐면 그 마찰력 개수인데 뭐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셀을 실행해 보면 아마 저랑 이제 지금 랜덤 넘버 시드를 하나로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랜덤한 넘버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치와 속도와 실제로 작용했던 그 W와 N, 바람과 센서 노이즈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건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노란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X를 찾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위치와 속도 지금 50초 동안에 얘가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 찾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어떤 변수에다 모자를 붙이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 추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에다가 햇을 이렇게 딱 붙인 사람, 꺽쇠를 이렇게 위에다 붙이면 P인데 위치인데 실제 값이 아니고 내가 뭔가 어떻게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 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XT를 찾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순서대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 첫 번째 그림 보면 P가 실제 P는 없지만 노이즈 낀 P가 있잖아요. 있는데 뭐 노이즈는 많이 껴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위치는 뭐 대체로 맞잖아요. 한 마이너스 20쯤 가 있으면 뭐 마이너스 20 근처의 값을 주고 뭐 마이너스 20에 가 있는데 플러스 20을 주거나 막 이러고 있지는 않으니까 위치가 좀 지저분은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위치는 그냥 계측한 걸 그대로 믿겠다. 지금 첫 번째 이제 나이브 어프로치 이제 순진하게 푸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Y는 뭐였냐면 계측치 GPS 값 그 노란색 그리고 P는 PT의 햇은 그냥 순진한 방법으로 예측한 위치. 순진한 방법은 뭐냐? 계측치를 그대로 믿겠다 하는 거. 바보 같지만. 그러면 계측치를 그대로 믿고,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해요? 위치는 뭐 믿는다 쳐도 속도는 없는데, 뭐 그냥 그 위치를 저희 보면 위치 추정치, 지금 요 식을 보세요. 네모친 거. 위치 추정치가 계속 연속해서 있으니까 그 사이 차이 계산해서 델타 t로 나누는 그 미분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속도를 추정을 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이 식인 거죠. 그러면 yt가 쭉 있으니까 이거 vt hat, pt hat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브 어프로치로. 그래서 풀어보시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러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나이브 에스티메이트 계산한 걸 제가 보여드리는데 처음에 뭐 나이브 에스티메이트 계측한 거 그대로니까 계측한 신호가 그대로 보이고 그거를 이제 계측한 신호를 수치 미분을 해서 속도를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실제 속도가 얼마 범위에서 움직였냐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뭐 실제 작용했던 속도가 뭐 1 정도 레벨에서 작용을 했는데 내가 그냥 순진하게 수치 미분해서 수치 미분 수치 미분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속도가 이제 노란색이 이제 제가 수치 미분해서 추정한 속도인데 뭐 1 사이에서 1 정도 레벨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막 50, 10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한 방법으로는 뭐 못 쓸만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수치 미분이 이렇게 실패를 하냐면 실제 움직인 값들이 매 샘플마다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속도는 이 기울기 성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계측치가 있으면 그럴 텐데 이제 실제로는 노이즈가 막 껴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껴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이즈 낀 시그널을 가지고 바로 수치 미분을 해버리면 이 처음 두 샘플 가지고 수치 미분을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완전히 엉뚱한 기울기가 나오게 돼요. 다음 두 샘플 가지고 하면 이런 기울기. 그러니까 실제 이 언더라인 실제 이 드론이 지나갔던 실제로 움직였던 속도랑은 노이즈에 너무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해서 실제로 이제 쓸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이거 봤더니 노이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노이즈가 이제 우리가 섞여 있는 그 가우시안 랜덤 노이즈가 굉장히 넓은 밴드폭에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주파수의 신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주파수 신호를 그냥 제거해 버리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나이브 에스티메이트 계산한 거를 로우 패스 필터를 한번 씌워 보겠다는 이제 IIR 필터 형태로 로우 패스 필터를 구현해서 씌울 텐데 IIR 필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좀 그냥 결과를 그냥 구현할 수 있는 식을 여기 드렸어요. 보시면 지금 아까 P햇에다가 나이브라는 게 붙어 있었으면 이제 순진하게 에스티메이트 한 거였어요. 실제 데이터 100% 믿고 내 노이즈 낀 거 그냥 수치 미분해서 나왔던 위의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위치만 가지고 지금 살펴보면 어떤 개수 A와 B를 가지고 A와 B는 요즘 밑에 다 줬어요. 어떤 상수고 이걸 가지고서 지금 로패스 필터 된 에스티메이트 여기 어깨 LPF라고 써 있는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현재 상태가 있으면 첫 번째 현재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다 A를 곱하고 그다음에 얘들은 나이브 에스티메이트 지금 다 계산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바로 다음 상태에 그 위치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 1번 결과에다 로패스 필터를 씌운 결과. 요 식을 계속해서 그냥 t를 0부터 끝까지 쭉 계산해 보시면 로패스 필터 걸린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V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DSP 같은 과목에서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A하고 B를 다 드렸어요. 위치 추정할 때는 이 앞에 있는 0.90 요런 A, B를 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나온 거는 속도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를 쓰고 요 둘은 둘 다 이제 로패스 필터인데 밴드폭이 다른 거죠. 밴드폭이 다른 로패스 필터 두 가지를 구현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시그널에다가. 근데 이 A하고 B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거는 여기서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 밴드폭을 속도 에스티메이트 속도 데이터에다 씌울 로패스 필터는 2 레디안 퍼 세컨 정도가 대역폭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좀 더 높은 밴드까지 이제 통과를 시키는 그런 필터고 속도에 대해서는 0.2 더 낮은 속도가 한번 미분한 거라서 노이즈가 더 크게 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A하고 B를 출력하는 코드를 참고로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 필터를 그냥 요 식을 계속 위에 얻은 결과에서 쭉 구현을 하시면 이제 얻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아까 위에랑 비교를 해보면 나이브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위치는 노이즈 센서 출력값 그대로 썼고
속도 같은 경우는 수치 미분에서 완전 쓸데없는 데이터였는데 로우 패스 필터 한번 씌우면 노이즈가 좀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제 위치에도 뭔가 실제는 파란색인데 이제 실제만큼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뭐 아까보다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었고 이 속도도 보면 로우 패스 필터 씌우는 거 보면 이게 한 25초 동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음 10초 동안은 위로 속도가 작용했다가 그다음에 0으로 가는 이런 전체적인 그 트렌드는 이 로우 패스 필터 씌운 이 결과 가지고 그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알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 구현하는 거를 몇 가지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속도 추정 결과 보면 아직 그 노이즈들이 아직 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데이터를 지금 놓고 보니까 노이즈가 좀 크게 진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속도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노이즈가 얼마나 낀 건지 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노이즈를 이거 진폭을 더 줄이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요 위에 요 셀에서 요 밴드폭 BW 언더바 0.2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 작은 숫자로 줄이면 그 노이즈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른 숫자 가지고 밴드폭 P하고 밴드폭 V에 들어가는 그 로우 패스 필터의 밴드폭들을 다르게 바꿔보고 나타난 결과를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밴드폭을 줄이면 그러니까 더 저역만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 지글지글하는 건 점점 더 줄게 되는데 대신 보면 되지. 지금 이게 아까 그거예요. 0.2하고 2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그림을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얘를 0.2가 아니고 0.1로 한번 써보면 아이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하드 코딩해서 숫자를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해보려면 또 막 복사를 하고 해야 돼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과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드폭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는 줄어들고 대신에 지금 이 V 속도 그래프 보면 실제 속도보다 레그가 한참 있잖아요. 한 몇 초 정도 딜레이가 이렇게 있고 지금 10초 때 지금 파란색 보면은 한 7초, 6초에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 0.5 이하로 마이너스 0.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 에스티메이트는 몇 초 정도 딜레이가 더 있죠. 더 느리게 이제 따라가는. 근데 밴드폭 낮추면 그 더 느려져요. 속도에서도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딜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딜레이를 줄이고자 그 밴드폭을 높이면 얘는 이제 더 앞으로 딜레이는 줄어드는 대신에 노이즈는 커지고. 항상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해볼 건데 얘를 이제 좀 더 똑똑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로우 패스 필터가 아니고 이 이름이 되게 알파 베타 필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지금 아이고 이거를 하나씩 읽을 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이제 t-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전 상태의 에스티메이트 두 개가 있잖아요. P의 햇하고 V의 햇하고 그러면 이전 상태의 속도가 있으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쉬워.
여기 이제 속도가 있고 t가 이렇게 가면 그러면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의 속도가 여기였다고 칩시다. 두 번째 샘플의 속도는 여기였고 여기가 P1이고 뭐 P2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 찍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쭉 이어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그걸 쭉 이어서 여기 찍히겠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상을 찍힐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읽기 전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간 직전 거랑 그 직전 거를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기울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대로 엑스트라폴레이션해서 여기 찍힐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여기 찍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내가 데이터를 받기 전에는 여기 찍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받았더니 여기 찍힌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금 내 P 햇 세 번째 추정치 그러면 세 번째 추정치는 뭐겠냐? 내가 센서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센서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센서 노이즈가 굉장히 적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Y3을 그냥 믿겠습니다. 센서가 정확하니까. 근데 센서가 되게 나쁘다 하면 그냥 지금 내가 그 이전 정보 가지고 내 모델 가지고 그냥 익스트라폴레이션 하는 게 좀 더 믿을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요 사이에 그래서 P3를 어떻게 고르냐면 요 P3의 그 물결 얘는 센서 계측치 들어오기 전에 예상했던 거 에다가 어떤 숫자 알파만큼 곱해서 실제 계측치하고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1 빼기 알파에 더하기 알파 y 그러면 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요 고민하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건데 얘하고 사이에 뭘 믿을까? 알파가 0이면 내가 알파 0이란 값을 쓰면 첫 번째 얘를 그대로 믿겠다는 거고 알파 1이란 걸 쓰면 얘를 그대로 믿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 Y3하고 P3의 물결 중에 적당한 사이 거 얘를 적당한 비율 여기를 알파 대 여기 1 마이너스 알파 비율로 나눠서 적당히 그냥 중간 거 뭐 정확히 중간이 아니라 알파 비율만큼 그래서 중간 거를 그냥 쓰겠다. 이게 이제 얘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P3 물결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추정치 2의 햇 빼기 P1의 햇을 델타 T로 나눠서 물결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필터 추정 값들 가지고 수치 미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놈하고 실제 들어온 데이터하고 중간에 적당히 알파라는 숫자를 내가 설계 값으로 해서 적당한 숫자를 중간에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를 고른 거죠.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
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속도 추정치가 지금 이전에 있던 속도 추정치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고, 얘를 믿었다는 거는 속도가 y3 빼기 이전의 추정치를 델타 t로 나눈 얘를 믿겠다는 거죠. 얘는 다시 얘기하면 y 빼기 p 더하기 v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속도도 적당한 비율로, 요 둘 사이의 비율을 적당하게 여기에 베타만큼 가져오고 여기 이제 1-베타만큼 가져와서 요 둘 사이에 적당히 이제 컴프로마이즈 하는 점을 찾겠다. 다시 얘기하면 베타가 0이면 저희 순서를 잠깐만요. 알파가 0이면 이전 걸 믿는 거네. 그러니까 알파가 0이면 이게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1-알파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만큼이 베타고 요만큼이 이제 1-베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 이제 그 표현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전 상태들을 가지고서 엑스트라폴레이션해서 센서 계측 데이터를 읽기 전에 내 위치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속도는 뭐 이전에 있던 기울기 그대로인 거니까 속도는 이전 걸 그대로 가져오고, 요 두 줄이 지금 여기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한 요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결들을 가지고 이제 물결들을 진짜 모자로 해수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인데, 요 위치 차이, 그러니까 실제로 계측 데이터 이제 YT가 들어오면 이 RT가 뭐냐면 이 실제 계측 데이터하고 계측 데이터를 받기 전에 내가 예상한 계측 데이터하고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표현을 보시면 지금 다음 상태의 에스티메이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 상태 에스티메이트에다가 요 오차, 그 위에 있는 RT가 얘랑 같은 거잖아요. RT에다가 알파만큼 곱해서 보정을 해주고, 얘를 이제 아까 표현으로 다시 써보면 이제 요 두 줄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P3 물결끼리 Y끼리 모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를 업데이트하고 V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하고, 알파하고 베타는 아무 값이나 쓰시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알파하고 베타가 뭐였냐면 내 추정치, 내가 센서 데이터 들어오기 전에 예상한 값하고 실제 센서 값하고 그 사이에 어느 중간 값을 고른다는 얘기였으니까, 알파는 베타 둘 다, 알파 베타 둘 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적당히 골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 알파 베타 에스티메이트를 처음에 뭐 0으로, 위치 0, 속도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처음 값 있으면 그 다음 값 이제 물결 계산할 수 있고, 속도에 대한 물결도 계산할 수 있고, 이 물결은 다음 센서 값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나름 예상한 거고요. 그 다음 센서 값이 들어오면 RT, 레지듀얼 그 차이를 계산하고, 걔를 가지고 알파만큼 베타만큼 곱해가지고 이 물결을 이제 해수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를 적당히 뭐 0하고 1 사이에, 델타 t는 아까 뭐 0.05라고 줬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음 문제에서는 알파하고 베타를 요 0부터 1 사이에서 적당히 골라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값으로 했더니 알파하고 베타를 잘 골랐더니 로페스 필터보다 좀 더 예쁘게, 더 레그도 적고 지금 뭐
더 지저분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잘 고른 추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알파를 0.1하고 0.004를 썼는데 뭐 이런 값을 한번 써볼까요? 다른 값을 써보면 이렇게 더 노이즈가 많이 낀 형태의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바꿔가면서 아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어떤 알파하고 어떤 베타를 고르면 적당할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고, 이거 보면 베타를 굉장히 줄였는데 노이즈는 줄었고, 이제 아까 로페스 필터랑 뭐 같은 결과가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결과는 아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하게 노이즈는 줄고 레그는 더 커지고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세 번째가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막 받아가면서 온갖 실험을 해보면 알파고 베타지 이제 좋은 값을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동화해 주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의 얘기입니다. 이제 칼만 필터라고 부르는 네 번째 이제 필터는 가장 좋은 알파하고 베타를 골라주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딱 내려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 동력학에 껴있는 노이즈를 대충 아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 내 드론에 달려있는 GPS가 센서 스펙 알 수 있잖아요. 1시그마가 몇 미터 정도 되고 이런 걸 아니까 그런 특성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대충 알고 있고, 초속 100m짜리 바람이 불진 않으니까 날씨가 맑고 구름이 적고 그런 날 같은 경우는 바람이 초속 한 1, 2m, 산들바람이 불면 초속 한 1, 2m 그 정도 수준일 것이고, 그러니까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바람의 적당한 크기와 노이즈의 적당한 크기를 실제로 작용한 값은 모르지만 통계적인 특성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으면 아예 통계적인 특성을 줬죠. 평균 0이고 바람이 평균 0이고 노이즈도 평균 1이고 아니 평균 0이고 둘 다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시그널들로 노이즈가 들어간다는 걸 줬는데, 그러면 이 알파 베타 필터의 알파하고 베타 값을 가장 좋은 걸 골라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그것도 계속 변화시켜주고 저절로 뭐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알파 베타를 굉장히 잘 고르면 칼만 필터랑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결과만 놓고 보면 구현하기는 굉장히 쉬워서 이제 지금 쭉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위에 이제 알파 베타 필터랑 거의 같은 순서로 이제 이해를 하도록 이제 그 칼만 필터 구현식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칼만 필터에서는 이 두 가지 내 추정치를 가지고 다니는데, 첫 번째 이제 상태 변수 추정치를 계속 가지고 다니고, 이제 expectation하고 요 언더바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내 현재 상태 추정치인데 이전까지의 모든 계측 데이터를 다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잘 추정한 상태 변수 추정치를 X햇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X햇이 벡터잖아요. 지금 위치랑 속도가 있으니까. 걔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아시죠? 이 X가 X1하고 X2라고 이렇게 있으면 익스펙테이션은 뭐 X1의 평균하고 X2의 평균 이런 거지. 그리고 코베리언스 오브 X는 이 X 벡터의 표준 편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가 두 개니까 얘는 이 X1 빼기 X1 요거의 expectation이 분산이잖아요. X1의 분산. 그리고 X2의 분산, 변수가 두 개니까 X2의 분산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크로스 그 오프 다이아고널 텀에는 서로 이제 이게 다이아고널 텀에는 이제 같은 애들끼리 곱한 거 제곱의 expectation 그 기대치고 얘는 제곱이 아니라 서로 이제 엇갈려서 요놈의 기대치. 여기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러면 요 expectation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 내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계속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x1이 얼마나 정확한지, 얘는 x2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거는 뭐 x1과 x2의 그 코릴레이션, 그 서로 이제 뭐죠? 상관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둘을 이제 이 칼만 필터는 요 둘을 계속 같이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이거는 위에 거는 두 개짜리 벡터고 코베리언스는 2 곱하기 2의 어떤 매트릭스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는 그러니까 요 시그마 t라는 거는 이전 데이터를 다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가 지금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위에 온갖 필터들은 다 첫 번째 이제 estimate x hat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갔는데 여기에서는 시그마도 같이 이제 업데이트를 정확도도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이건 이제 위에서 봤던 그 알파 베타 필터랑 같이 보시면 돼요. 보면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내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익스트라폴레이션 해서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예상한 거랑 실제 들어온 값하고 비교해서 중간에 적당한 값을 고른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X햇이 있으면 X햇의 동력학이 뭐였냐면 X는 그 동력학이 노이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XT의 동력학이 이런데 지금 XT의 그 내 추정치를 안다고 하면 다음 상태의 추정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T에다가 그냥 A를 추정치를 안다고 하면 거기다 A를 곱하면 이제 다음 상태 추정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뒤에 붙는 노이즈는 그거는 내가 노이즈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 평균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평균 0을 곱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없어지고 그러면 얘는 내 현재 상태가 있을 때 다음 상태에 센서 노이즈가 들어오기 전에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다음 상태 값을 예상을 한 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추정치가 있으면 거기다 C를 곱하면 이게 내가 다음에 들어올 지금 들어올 노이즈 노이즈란다. 지금 들어올 센서 계측치, 센서 값의 이제 예상치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노이즈가 들어갈 텐데 노이즈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평균 0이라고 했으니 평균 0이라고 그냥 없애버리는 게 가장 그럴듯한 거잖아요. 그래서 XT가 있으면 다음 상태 예상 그 센서 값이 읽기 전에 다음 상태 예상할 수 있고 아까 알파 베타 필터에서 그냥 속도 엑스트라폴레이션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지금의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있으면 지금의 계측치도 예상할 수 있죠. 아까 알파 베타 필터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 추정치 있으면 그냥 위치가 바로 추정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추정을 하고 다음 상태 추정하고 그다음에 계측치 추정을 하고 계측치 있지만 일단 추정 받기 전에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필터에서 뭐 했냐면 실제 데이터 받아서 내가 추정한 거랑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봤죠. 계산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똑같이 내가 추정치가 y 해시고 그러니까 센서 값의 추정치가 y 해시고 그리고 yt는 실제로 읽은 센서 값이고 그럼 그 차이
계산했죠. 아까 R 계산한 것처럼. 거기다가 아까 알파 베타 필터에서는 알파, 위치에다는 알파 곱하고 속도에다는 베타 곱해가지고 물결에다 더해서 업데이트 했잖아요. 한번 위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바로 매칭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 베타 대신에 여기는 이제 K라는 매트릭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K를 잘 고르면 알파 베타랑 같은 K를 고르면 이제 알파 베타 필터랑 같은 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아까 코베리언스랑 같이 잘 이 칼만 필터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여기 보면 이제 K를 이제 어떻게 고르는지, 이제 알파 베타를 어떻게 고르는지 하는 거예요. 이제 K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보면 A 매트릭스 A 알고 C 알고 C 알고 C 알고 시그마 V는 뭐냐면 그 센서 노이즈의 코베리언스. 근데 센서 노이즈가 그냥 가우시안의 표준 편차 1이 평균 0의 표준 편차 1이라고 했으니까 센서 노이즈 코베리언스는 그냥 아이덴티티입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C 알고 A 알고 시그마 T는 내가 X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T만 알면 KT는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T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하면 된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변은 다 현재 상태의 값이고 그게 있으면 좌변과 같이 다음 상태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보면 시그마 V는 아까 아이덴티티라고 줬고 시그마 T는 현재 상태 아는 거고 다 알아요. A 알고 C 알고 시그마 T 알고 시그마 V 알고 시그마 W 모르는데 시그마 W는 이 다이나믹스에 들어가는 노이즈의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바람의 코베리언스.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은 아니고 이제 B가 곱해지 뭐 그냥 바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의 코베리언스. 근데 이제 B 매트릭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 V, 시그마 W도 그냥 계속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쪽 요식도 계속 시간 센서 데이터 들어올 때, 사실은 센서 데이터랑 관계없지만 그 샘플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서 KT를 계속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센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최적의 KT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KT를 가지고서 추정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을 해보시면, 실제로 구현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구현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처음에 그러니까 X와 시그마를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 할 건데, 처음에 그냥 여기서 시작하라는 것도 그냥 다 알려줬습니다. X는 0부터 모르니까 그냥 0부터 시작하고,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죠. 코베리언스도 내 초기 위치의 분산인 거잖아요. 얘가 결국에는 요거의 분산인데, 내가 원점이라고 그냥 했는데 그 분산이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대충 그냥 10 곱하기 아이덴티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시그마 제로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크게 달라져도 별 차이 없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고리즘 설계하기가 쉬운 거죠. 이런 값들, 초기 값들을 굉장히 잘 골라줘야 이게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이다.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면 몇 줄 안 되게 깨끗한 계산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본 이 칼만 필터가 이런 일반적인 선형 동력학 시스템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끼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가장 정확한 가장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해 준다고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형 그런 가정이 깨지면 안 되죠.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고 다른 거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칼만 에스티메이트 계산해 보면 살펴보시면 이전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완벽히 공부하자면 이 칼만 필터만 가지고도 한 학기 정도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걸 다 이해하고 쓰면 더 좋지만 뭐 이해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제 데이터 드론을 가지고 내가 띄울 때 드론의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론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칼만 필터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내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비행을 한다 이러면 훨씬 더 장점이 되죠. 구현조차도 어려운 알고리즘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구현을 이 보면 이게 다 그림 그리는 줄이고 실제 칼만 필터 위에 계산한 거는 한 서너 줄 이 정도만 가지고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 네 가지 나이브 에스티메이트, 로우 패스 필터, 알파 베타 필터, 칼만 필터 요 네 가지를 한번 쭉 구현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들하고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파라미터들을 바꿔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과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칼만 피터는 온갖 뭔가 노이즈가 껴있고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뭐 제 생각에는 학부 졸업을 했는데 뭐 칼만 필터를 뭐 잘은 몰라도 구현은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뭐 어디 가서든지 뭐 내세울거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뭐 드론도 날리시고 뭐 로봇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시고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자회로 안에서 거기에도 이제 뭔가 뭐죠? 그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걸 계측을 하는데 뭐 맨날 서멀로이드도 껴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도 뭐 어디든지 이제 뭐 어디든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갈 수 있었던 게 요 기술 이게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갈 때쯤 나왔던 기술이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이. 뭐 GPS가 뭔가 모두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GPS를 써서 우리는 드론의 위치를 계산했지만 그 이전에 GPS 위성들이 그 위성 신호들 그 시간차 가지고서 그 수신기의 위치를 계산하잖아요. 거기에 다 이제 칼만 필터가 들어가 있고 이제 뭐 거의 하여튼 온갖 군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별도로 그 다른 강의 없이 이전에 했던 그 바이에이션 인프런스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 오늘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4개 만들어서 코드 만들어서 결과를 여러 가지 실험해보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예, 저는 마치고 작업을 해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이제 뭐 저한테 오시든지 지금 조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